네, 일장의 주식 스터디. 오늘 주제는 목표 수익률을 낮춰라입니다. 자신의 실력은 대부분 과대평가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부분은 목표를 잡게 됩니다. 목표라는 것이 보통 금액으로 목표를 잡는 분들이 있고요. 또 수익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수익률, 같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뭐 1,500만 원을 만들겠다, 뭐 2천만 원을 만들겠다, 뭐 이런 금액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1년에 20%를 하겠다, 뭐 예를 드는 거고요. 또 뭐 3%씩 매달 꾸준히 벌겠다, 뭐 이런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1% 이거를 매일 벌어보겠다, 이런 목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액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수익률을 높게 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뭐 아무나 세울 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목표니까. 근데 오늘 주제는 목표 수익률을 낮춰라. 왜 굳이 낮춰라라고 했냐? 아까 그 부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과대평가. 그래서 뭐 다른 설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설문들을 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주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평균 이상이다, 그렇게 답변하는 확률이 9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평균 이상이 90% 된다. 어떤 질문을 해도 대부분 그렇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평균이니까 50%죠. 50% 이상은 이하가 있을 텐데 90%가 나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질문을 해도 대략 40% 정도는 본인을 과대평가한다는 거고요. 주식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정 목표가 도대체 얼마길래 그냥 터무니없는 목표를 잡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당연히 달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좀 이따 보겠지만 지속적 수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30%를 벌던 20%를 벌던 그 다음 주가 됐던 그 다음 달이 됐던 이만큼을 고스란히 토해낸다면 조금 이따 엑셀로 보여드리겠지만 결과는 아주 처참해집니다. 지속적으로 적은 수익이라도 모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식 실력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하다. 터무니없는 목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상실감이 크죠. 대부분은 그렇게 상실감이 크고, 두 번째, 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내가 연 20%의 목표를 세웠는데 1월이 가고 2월이 가고 3월이 가고 9월이 돼도 뭐 이익이 났으면 다행인데요.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났는데 뭐 한 3% 정도 누적으로 나고 있다. 내가 올해 내 20%를 채워야 되는데 남은 건 무리하는 방법밖에 없죠. 좀 뭐 급등주, 급락한 것들 따라가는 거, 또 뭐 테마주 뒤따라가서 과열된 종목 따라가는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무리하게 따라가다가 대부분 결과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정석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물론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큽니다. 근데 손실도 크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네, 절대 수익 투자 법칙이라는 최근에 이레미디어에서 출간된 책을 보면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책 앞부분에 질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요리를 배워서 5성급 호텔 주방장이 될 수 있을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의술을 배워서 외과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는 아주 빠른 속도, 이게 중요하죠. 언젠간 할 수 있겠지만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축구를 배워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원하기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가능하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의 불분율처럼 알려져 있는 건 90%가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90%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닌데 책 같은 데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에 9 정도를 만나보면 깊게, 약간씩의 공부는 다 하죠 요즘에. 근데 깊게 종합적인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그럼 공부하는 10% 중에서 5%가 수익을 내고 5%는 평균이거나 이하다. 결론은 주식시장에서 5%만이 안정적 수익을 낸다. 엄연한 현실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95% 정도는 주식시장 1년을 결산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 계좌의 95% 정도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1년 투자 수익이. 상당히, 막상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런 원인 때문이 아닐까 싶죠. 아주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이 주식을 기업을 사서 이 기업에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주주가 되는 일인데, 그리고 내 돈이 내일 아침에 잘못된 기업을 사면 휴지 쪽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HTS나 모바일을 열어서 클릭 몇 번 하면 살 수 있으니까 덜컥덜컥 사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은 기뻐하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대부분의 초심자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예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 뭐 아주 특출난 실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수익을 내고 영원히 내는 개인 투자자는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있겠지만 대다수는 잃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고, 이렇게까지 뭐 프로 선수까지 되진 않더라도 축구의 기본만이라도 배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는 HTS 모바일 계좌 트는 그날 당일 바로 사고 파는 거 얼마든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뭐 계좌만 열면 가능한 게 주식 투자인데요. 이 책에도 나와 있고, 대부분의 그 알려진 바로는 세계 유명한 세계의 유명한 펀드들이 헤지 펀드라고 하죠. 헤지 펀드든 뭐 펀드든 15%, 연 15%면 엄청난, 평균 대비 엄청난 수익률, 높은 수익률로 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 뭐 아주 현인 투자라고 하지만 뭐 2020년에는 좀 잃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촉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 있지만, 그래도 워렌 버핏 워낙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평생 정말 자기가 도박이나, 예를 들자면 뭐 정말 이상한 주식에 몰빵을 한두 개 해가지고 말아먹는 이런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눠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 채권, 또 뭐 금,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 투자를 하고 분산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세계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의, 그리고 당연히 돈이 많기 때문에 배당 같은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 배당 수익만 갖고도 보통 기관 투자자들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보통 21%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더 낮는지 최근에는 덜 낮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1%,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게 복리로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말 난다긴다 하는 펀드와 워렌 버핏의 21%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1970년서부터 약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S&P 500, S&P 500이죠. 평균 수익률을 넘은 건
S&P 500의 평균 수익을 넘은 건 0.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을 추종하는 뭐 ETF가 됐든 펀드가 됐든 거기에다 넣어놓는 것이 미국의 난다긴다는 뭐 어떤 뮤추얼 펀드 99.5%의 펀드들보다는 S&P 500이 평균 수익률이 높았다. 아무리 뮤추얼 펀드를 가지고 뭐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 빼도 S&P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았다는 거죠. 아, 이게 방향이 잘못됐네요. S&P가 더 높았다. 근데 문제는 S&P가 평균 10%씩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작은 미국이 그렇게 그만큼 꾸준히 이 40여 년간 그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놀랄 게 아니라 한국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3%인가 12%인가 평균을 내보면 매년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ETF 같은 거 많이 있는데요. ETF 코스피 200 ETF나 코스닥 ETF를 넣어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한테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 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시장에 투자하라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그거보다는 수익을 높게 하기 위해서 뭐 개별주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강의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 시장 수익률을 넘지 못하더라. 그러면 시장 수익률 10%도 대단한 목표다. 1년입니다. 이게 1년. 월 1%도 안 되는 단위로 해도요. 복리로 하면 뭐 다른 얘기지만 1%도 매달 넣으면은 단위로 하면 12%인데 그것도 안 되는 확률이 그 많은 미국의 뮤추얼 펀드보다도 높더라.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배수 법칙을 한번 잠깐 보면요. 1월 달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2월, 3월, 4월, 5월 쭉 가면서 예를 들어서 매달 10% 수익이 난다면 1월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매달 10% 수익을 낸다면 그 다음에 1월, 즉 1년 뒤에는 313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3배가 되겠죠? 약 3배가 되고요. 또 같은 원리로 100만 원이 있었는데 매달 6%의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이건 엑셀 계산식을 넣어놓은 겁니다. 1년 뒤에는 200만 원이 됩니다. 2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참 터무니없는 수익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매달 10%가 수익이 난다면 뭐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만약 10%가 난다면 단위로만 해도 120%고요. 이게 단위로만 해도 72%입니다. 120분은 원금을 넘어가는 거는 물론치고 이거 복리로 하게 되면은 3배가 돼서 300%가 된다는 거죠. 300% 그리고 6%면 200%가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만약에 내가 매달 6%를 낼 실력이 있다면 누적으로 1년 뒤에는 내 원금이 2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10과 6을 대충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뭐 5나 4면은 이거보다 작아지고 7%, 8%면 요 사이에 어디에서 형성이 되겠죠? 아무튼 뭐 목표 수익률은 본인이 실력에 따라서 잡으시면 되는데 이런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달에는 10%가 나고 그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10%가 나고 또 10%가 나고 마이너스 10%가 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벌었다 잃었다 같은 비율로 벌었다 잃었다 한 것 같지만 잃으면 더 많이 따야 되는 원리 때문에 100만 원의 잔액이 94만 원으로 줄어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이었다면 940만 원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수익률이 6% 비교적 작으면 그 폭도 적어지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따다가 잃었다 따다 잃었다 따다가 잃었다 계속 수익과 손실을 반복을 하면 결국 계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수익률이 아무리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또 리스크를 많이 거는 종목에 걸어서 많이 벌고 많이 잃고 많이 벌고 많이 잃으면 이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진다는 거죠. 똑같이 벌고 똑같이 잃어도 내 계좌에서 빠지는 속도는 더 커집니다. 심지어 이게 30% 마이너스 30%, 뭐 40% 마이너스 40%라고 한다면
더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특정 목표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개인 실력마다 다르니까 그걸 몇 프로를 퍼센트를 정해라라고 하는 게 오늘의 포커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작은 목표를 최소 1년, 6개월에서 1년 달성해보고 목표를 쭉 올려라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월 1%, 월 1%면 달리로만 해도 12%니까 거의 최고의 수준의 헤지펀드 이익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즘 1년에 금리가 2%, 1%, 2% 하는 상황에서 금리의 6배를 버는 건데요. 이것이 허황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쌓아나간다면은 이게 어차피 만약에 금액을 조금은 끊어줘야 되겠지만 복리로 나간다면 월 1%라도 12%를 훨씬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지 6%라고 하더라도 단리면 72%지만 매달 6%에서 빼내고 빼냈다면 72%지만 복리로 하게 되면 200%가 되니까 작은 금액일 때는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데서는 계속 금액을 누적해 가도 되겠죠. 근데 내 역량을 벗어나는 금액으로 계속 금액을 늘려나가면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돼서 떨어질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또 위험이 있으니까 목표 수익은 예를 들자면 월 1%로 한번 해봐서 물론 1%로 목표를 잡고 2%, 3% 수익이 나면 아주 좋죠. 그렇더라도 최소한 1년간은 월 1%를 달성한 다음에 월 2%로 올리고 월 3%로 올려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월 6%의 실력이 만약에 도달이 된다면 매년 2배씩 금액을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1,000만 원이 만약에 6%를 월 벌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또 4,000만 원이 되고 4,000만 원이 8,000만 원이 되니까 1년, 2년, 3년 만에 8배가 되죠. 이거는 뭐 그래서 이 6%라는 게 정말 얼마나 실제로 해보면 꾸준히 하는 건 더더욱 힘든가를 아실 테니까 만약에 내가 개인 목표 설정한 게 이거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면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실력이 있는 분들은 더 높여야 되고 목표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목표를 높게 잡고 여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실감을 느껴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또 다 같이 한번 이거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